지난 1월 26일 경찰이 시민언론 민들레 대표들과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날렸다고! 명단 은폐한 이상민의 집을 명단 은폐한 이상민 사무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를 압수수색해 민들레가 뭘 잘못했습니까? 같은 날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본부장인 박대웅 기자의 휴대폰과 아이패드도 압수해 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추모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자권을 보장하라! 영장 사건 안 주시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 규정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피의자도 아닌 그 신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이런 법규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법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표님 오늘 압수수색 목록 뭐뭐 있었습니까? 너무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사실 무엇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정부가 유족들을 만나거나 또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패도 영정도 없는 유례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소 옆에 유족 쉼터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는 모토로 제대로 된 추모의 불길을 당기려 한 언론들을 압수수색한다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상민 장관이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명단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말입니다. 그럼 유가족을 1대1로 면담하겠다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대체 어떤 명단을 가지고 연락을 하신 겁니까? 왜 전체 유가족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접촉하려 하셨습니까? 왜 국정조사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12시간이 넘어서 가족을 찾은 유가족에게 일단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면 발인 전에 인도를 해주겠다. 부검을 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며 장례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은 시신의 얼굴만 확인하게 하고 몸은 확인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사 이후 국가는 유가족,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책임지겠다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장례비 신청을 안 하자 장례비 신청을 빨리 하라고 몇 날 며칠 몇 번이고 연락을 해대면서 다른 유가족들에게 제 연락처를 제발 좀 공유해달라는 말은 왜 무시하신 겁니까? 저는 그날도 지금도 국가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앞서 일찍이 시민언론 더탐사가 혹여 이처럼 요청하는 유족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만 하던 공무원들입니다. 그 유가족분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연락처를 물어봐도 서울시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보도가 났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도 냈고요. 그거를 동의 없이 드리게 되면은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이 여러분이면 네. 그러면 그분들께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보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의를 하시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그 기사가 났잖아요. 유가족들끼리 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다고 서울시에 요청하셨다고 그러던가요? 확실하게 지금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니, 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 안 해서 네. 제가 명확히 모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기자님께서 유가족이 요청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는 줄 알고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요청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요청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아,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네네. 제가 서울시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장님의 입장은 뭐예요? 네, 기자님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사가 난 상황에서 직원들은 직원대로 힘들고 유족들은 유족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막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운영하신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후 답변이 없기는 서울시도 또 행안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조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했는지를 보면 그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데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큰 문제라고 발언한 것 등을 보면 현 정권의 기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고 고발한 이가 바로 김상진 씨란 겁니다. 김상진 씨는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인 열지대 회장을 맡아 열심을 내던 유튜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엔 평산마을 욕설 집회를 주도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런 김상진 씨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실까지 있었죠. 김상진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던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선 목사와도 각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며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게 바로 김상진 씨였는데 당시 윤석열 응원 화환을 지원하며 함께한 게 바로 김혜선 목사였습니다. 저는 2019년 조국의 사태가 있을 때부터 대검 앞에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화환 전시회를 보셨습니까? 네, 그 화환 전시회의 주도자가 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민들레 압수수색 고발장 접수하셨잖아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보신 거죠, 그게 고발하신 이유가. 공무상의 비밀이 의심되는 것이고요. 의심된다? 기자가 그 공적인 기록을 어디서 났을까? 공적인 자료잖아요.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기로는 정부에서 계속 은폐하려고 했다, 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런 와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팬클럽 회장께서 고발하시니까 이게 정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자, 저희는 제가 네. 지금 시민운동 9년차 하고 있는데 하시는 게 시민운동인 거예요? 예, 제가 9년차 활동하는 중에 공익고발은 진짜 많이 해왔고요. 정의하시는 이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우파 진영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공익으로 보는 것이고 팬클럽 회장한 것은 불과 제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1년여밖에 안 돼요. 네. 그걸 자꾸 부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에 그 고소장 들어가는 것은 신자유연대 이름으로 넣고요. 네. 본질 왜곡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민들레한테만 그게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 저희는 의심스러워요. 자, 첫 번째 제보자가 있다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보자가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공무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추모를 막았다. 정부가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런 와중에 아니, 그런 활동에 지금 정부에서 동참하시니까. 그걸 왜 동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보 유출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돌아가신 개인 정보가 아니라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정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디에 유가족의 정보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 명단이라든지 네. 이걸 그렇게 법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당신네들 편끼리 그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왜 그 정보를 독점하냐고요. 누가 독점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그 우파의 이익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파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네. 그 방금 말했듯이 왜 당신네들만 그 정보를 독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독점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봐봐. 같이 추모하려고 명단을 올린 거잖아요. 그게 왜 추모 독점인가요? 명단이에요? 저희는 추모 명단, 추모를 하기 위한 명단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니, 추모하려는 추모를 의미죠. 하기 위한 저희 쪽에서는 그 고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받고 있어요. 찬사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죠. 아, 혹시 그러면은 뭐 현 정부로부터도 찬사를 좀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현 정부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없는데. 그럼 그 옆에서 집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민대책회의 그쪽을 상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왜 자꾸 남의 죽음에 숟가락을 올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냐고. 마음 아픈 분들에 대한 연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지금 안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문제 제기하는 게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거라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이게 정권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이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꾸만 정권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우파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아니요. 우파 빼고 대한민국 국익과 우리 사회 공동체로 수정을 해주세요. 아니 왜 갑자기 빼세요? 아니 더 폭넓게 하는 거니까. 이뿐 아니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김건희 씨 팬카페 건사랑들도 같은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이종배 시 의원은 실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고소 고발을 이어가면서 시의원까지 된 인물이죠. 또 김건희 씨 팬카페가 포함된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배 시의원님이시죠? 예예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예. 회의 중이라서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 민들레 압수수색 하실 때 계장님이 그러면 총괄이셨던 거죠? 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 아, 이게 별도 다른 번의 휴대전화여가지고. 예, 얘가 어떤 번호로 걸면 될까요? 저보다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민들레 압수수색까지 나오셨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보니까 고발인을 보니까 김상진 씨더라고요. 그쵸? 말씀하십시오. 그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지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고발하신 게 뭔가 이렇게 타당하다고 여겨서 압수수색까지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정부의 방침이라서 근데 마침 김상진 씨가 또 고발장을 넣은 거라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나오신 건지. 지금 기자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시민언론 더탐사고요. 네네. 예. 그 기자로서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시죠. 그 계장님이신 줄 알았는데 계장님을 바꿔달라고 저 그랬는데. 팀장입니다. 네, 그 계장님을 바꿔주시든지 연락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010. 네. 네, 노정웅 계장님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경위님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장님께 통화하라고 연락처를 주셨는데 전혀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고 아니, 경위님이 주셨어요. 팀장님 바꿔주셨다가 그 팀장님한테서. 죄송한데, 네네네. 여보세요? 네네. 저희 계장님과 통화를 하시려면은 예. 그 홍보실을 통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저 계장님 지금... 아니라도 그러면은 경위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아시죠? 질문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잠깐만, 저분이 지금 민원인 오셔가지고 저 만나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라도 바꿔주세요. 제가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팀장님, 계장님 그리고 다 안 받으시잖아요, 전화를. 제 전화 피하시는 건가요? 아니, 민들레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기자님 이 전화로 지금 다른 분이랑 연락을 해야 돼. 좀 끊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생을 마감하면 그 이름과 얼굴, 또 삶의 걸음걸음을 추억하며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는 게 2차 가해라는 걸까요?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참사를 당한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이들, 또 드러내선 안 된다고 종용하는 이들이 바로 2차 가해를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라는 건 이제 그따위 프레임에 말려 제대로 된 추모를 하지 못하는 비상식이 통해선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로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추모는 죄가 아닙니다. 추모를 막는 자가 죄인입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연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1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